자, 그 우리 PD가 바로 본박식으로 넘어간다고 하니까 하나 둘 셋 넷 카운트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상기돼 있었어요. 다행이다. 기분 좋게 하나 예. 둘 막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제가 저는 남이 저렇게 행복한 게 싫어요. 네. 그래서 이어서 네. 말씀드리면은 그 윤재욱 원내대표가 민생 답변으로 일관을 했고 그래서 사실 아무 대답을 안 해준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에요. 사실 이것도 정치인의 화법이 아니죠. 아니죠. 아무리 말하고 싶지 않은 게 있고 실제로 그런 대화를 안 했다 그래도 그런 대화를 안 한 데에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당연히 그런 대화를 해야 되는 오찬회동 자리였는데 안 했으면 그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좀 우회적으로라도. 근데 완전 민생밖에 얘기를 안 하니까 굉장히 어색한 장면이었고 아까 정치번역께서 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사실 비슷하게 계속 답변을 회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특히 보궐선거 패배하고 나서 민생 현장 행보라는 걸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해왔고 그래서 이미지를 좀 변화시켜보려고 하는 노력은 알겠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 정도로 그냥 누가 봐도 이상할 정도로 민생 얘기밖에 안 한다? 이거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네, 이거는 너무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과연 민생으로 퉁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냐라는 것도 문제고 그렇게 얘기하는 민생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당신들이 말하는 민생이 뭐냐? 그래서 정치번역께서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그날 회동에서 얘기한 건 두 개거든요. 철도 지화와 특히 수원 지역에 이제 공약을 발표한 게 철도 지화하고 나머지 하나는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라. 네. 그게 과연 민생이냐? 네. 네, 민생의 의미가 뭐냐?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온 거죠. 근데 정치번역께서 이거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넘어온 겁니다. 네. 뭐 그때는 이제 그건 민생이 아니었으니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얘기했다고 볼 수 없죠라고 이제 그냥 마무리 짓고. 근데 구체적인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도대체 네. 민생이라는 게 뭘까? 굉장히 안 잡히는 그런 단어고 네. 전형적인 정치화법. 예. 언제부턴가 쓰게 된 정치화법. 네. 예. 민생. 네. 예전부터 썼던 말이긴 하나 최근 들어 부쩍 많이 쓰이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민생은 선이고 민생이 아닌 것, 정쟁은 악이고. 네. 그러니까 민생과 정쟁이 정확히 대립되는 것처럼 예,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항상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인 것, 그러니까 앞에 정치적이라는 단어를 붙인 거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했어요. 그 반대말로 민생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민생이 8번이 반복이 되면요 더 이상 그 단어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니들은 몰라도 되라는 뜻으로 얘기한 거죠. 좀 민생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야 니들 알아서 뭐하게 그만 물어봐 라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는,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거기에는 거기 쓴 민생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군요. 그럼 말이 없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너희들이 궁금해하는 얘기 안 했다니까. 우리는 언제나 나라를 걱정했어. 민생. 사람들의 어떤 삶이나 생활을 걱정했어. 이 얘기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기분 나쁘다. 네.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마치 뭐 그런 거죠. 방송에서 무슨 얘기했어 그러면은 해시 TV에서 2시간 반 동안 한 얘기를 제가 압축해서 전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좋은 얘기했어. 이 말은 사실은 나도 잘 몰라. 그러니까 물어보지 마라는 뜻이거든. 요약하기 힘들어. 네, 요약하기 힘들어. 그거 어떻게 그 몇 마디로 요약을 하냐. 요약하는데 대충 봉합됐어 이럴 수 없잖아. 그러네. 그러니까 또 그 마음이 이해가 되네. 정확하게 말은 못 하겠는데 내가 볼 땐 솔직히 아까는 제가 얘기 안 했지만 약간 번역기를 2차 발동을 시키면 느낌이 와요. 심화판으로 발동을 시키면. 왜 그런지가 이해가 돼. 다만 이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건데 딱 뭐냐면은 제대로 봉합은 안 됐어. 그렇다고 싸우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민생 얘기할 정도는 봉합이 된 거야. 뭐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더 싸우지는 말자까지는 된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민생 얘기도 안 했지만 민생 얘기, 그러니까 다른 주제가 나올 정도로는 봉합이 됐다. 저도 딱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대화는 가능한 수준이야. 옛날에는 막 서로 눈도 안 마주쳤지만 이제 그건 아니야. 그럼 눈에 넣어도 안 아프던 애가 갑자기 눈이 너무 아파졌어가 아니라 이제는 눈은 안 넣을 것 같아. 너무 컸어. 하지만 그래도 나를 아프게는 하진 않아야 되는 거 알지? 뭐 이 정도예요. 지금의 이제 어떤 이른바 화합이나 봉합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아까 정치번역계에서는 어떤 말씀도 하셨냐면 교수님께서 그 한동훈 위원장이 하는 말을 보면 그 당정 관계에서 문제가 뭐 당무 개입을 포함해서 겉으로 보기에 그냥 둘이 안 싸우고 조화로워 보이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는 수많은 문제가 갈등의 뇌관으로 되고 있어도 겉으로 화합이 보이면은 문제가 없다. 당무 개입도 아니다.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그
민생을 8번 정도 반복한 윤재욱 원내대표 마음에도 그냥 보기에 화합이 되고 있잖아. 그러면 된 거 아니야? 뭐 이런 그렇지. 식의 네. 마음도 좀 있겠네요. 네. 그리고 그 원내대표 심정도 사실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할 말이 일단 없는 거야. 할 말이 없는 거지 지금. 할 말을 할 수 있는 직권도 없고 네. 아는 것도 많지 않고. 괜히 또 섣불리 얘기했다가 나중에 두드려 맞을지도 그렇죠. 모르고. 네. 네. 그 윤 원내대표의 또 특징 자체가 약간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렇지만 좀 나이 드신 촌부 같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약간 좋게 말하면 되게 소박한 스타일이고. 네네네. 그러니까 되게 정치인 화법을 능수능란하게 쓰는 스타일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정해진 거 말은 되게 잘해. 이렇게 프레임 정해진 말은 이제 열심히 하시는데 하는데 예. 자유로운 토론 뭐 이런 자유로운 화법 이런 거 못 써. 네. 아 그러니까 예외를 전혀 허락지 않는 화법을 구사하시는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신의 능수능란하게 막 해서 상대도 구슬러 가면서 적당히 뭉쳐가면서 이런 거 못 하고 딱 정해진 말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진 말이 민생이었거든. 우리가 한 봉합에 관련 얘기 일절하지 마. 나머지 그냥 민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했다고만 얘기해. 딱 이거지. 아 그럼 기자가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기자들은 나름대로 계속 물어봤어요. 계속 민생 얘기만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민생이 뭐냐고죠. 무슨 민생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도대체. 그 자리만큼은 제가 기자들은 할 만큼 했다. 화가 안 나나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민생에 관련된 몇 가지 언급들이 나오는 거 우리가 한번 좀 몇 개 좀 살펴보죠. 예. 뭐 그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 아까 정치번역기에서 다 한 얘기라서 네 굳이 이거를 아까 윤 원내대표 얘기가 있었던가? 윤 원내대표 얘기는 없습니다. 정치번역기에서 했기 아까 때문에. 저 사설 얘기 있잖아요. 사설. 예, 사설로 넘어. 이거 민심이 나오니까 화면으로 한번 관련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간의 갈등 그 후폭풍에 대한 보도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 사례 중에 하나인데 사실 모든 문제가 불거진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한동훈 위원장의 사천 문제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지배적인 보도 양상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은 이미 끝났어요. 언론들 사이에서. 갈등은 없다. 끝났고 한동훈 위원장 띄워주기가 계속되고 있고 문화일보가 특히나 세게 베팅한 언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야권에서는 운동권을 계속 공천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전문가를 공천하고 있다. 네. 이게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과 윤희숙 전 의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결의 구도가 펼쳐지고 있는데 민심이 어디를 향할지가 주목이 된다. 민심이라는 표현을 또 썼죠. 근데 가만 보면은 그렇게 대결 구도가 됐으니까 민심이 어디로 갈까 궁금해하는 게 아니고 한쪽을 굉장히 비판해요. 네. 그래가지고 윤희숙 의원은 경제 전문가고 문재인 정부 시절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고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국회 본회의 5분 연설로 전 국민에게 관심을 받았다. 네. 근데 저는 임차인입니다. 연설이 굉장히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사실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해서 잘렸는지는 얘기 안 하죠. 그렇죠. 예. 잘렸다기보다 사퇴한 거긴 합니다만. 네. 그런데 야동 쪽에서 공천했다고 하는 운동권에 대한 야동? 평가를 야동? 제가요? 네. 야권에서 공천했다고 하는 운동권에 대해서 야동권. 야동에서는 아니야. 누구를 공천합니까? 아니야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예. 이거 다시 날리면 사태입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나중에 돌려보시고 한번 말씀 저 주시죠. 분명히 들었습니다. 야동이라고. 야동이라 했다, 야당이라고 했다. 요 두 개에서 투표하겠습니다. 고소할 거예요.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투표 나왔습니다. 투표 바로 뜹니다. 돌려보세요. 이거 바로 돌려볼 수 있으시죠? 네, 한번 확실하게 이거 판독 불가가 나오진 않을 겁니다. 네, 확실하게 해주시고 지금 댓글 올라오는데 야동이 압도적인데. 자, 이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야동이든 야당이든 야당은 운동권을 추천했다. 네, 그러니까 그 운동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진한 이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면서 민심이 어디로 갈지 주목된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야, 죄송합니다. 보은이 자꾸 말 끊어서 죄송한데 야동으로 들었다가 90%가 넘었네요. 지금 한편으로 작당해 한 거죠. 공산 전체주의 아주 그냥. 그러면 일단은 요 결과는 이제 겸허하게 인정하고 나중에 집에 들어가가지고 돌려보고선 본인이 얘기하십시오. 여기서부터 이봉호 활동가가 정치인의 화법을 쓰는지 아니면 전문가의 화법을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동료 시민에 대해서만 뉴스레터를 주겠습니다. 한동훈의 길을 가네요.
예. 아무튼 언론 보도의 양상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일단 갈등이 열흘밖에 안 지났는데 일단 그거를 묻어두고 넘어가는 거고 운동권 대 전문가 대결 확산이라고 이렇게 틀을 지워주는 것도 문제입니다. 저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저게 맞는지도 모르겠는 것이고 거기다 대고 민심 향배 물론 이제 유권자들이 어딜 찍느냐는 그거를 우리가 민심으로 주로 표현하긴 하는데 그 민심이 과연 투표를 할 때 야당은 운동권 여당은 전문가 이렇게 해서 투표를 하는 걸까? 그게 민심일까?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가 다 예. 지금 야동밖에 생각 안 나시죠? 아니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듣고는 있는데 너무 주옥 같은 댓글들이 많아. 봉동훈, 한동우리. 근데 발리비트 날리면은 불행히도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억울할 거예요. 네. 윤석열 그렇죠. 대통령의 네. 것이고. 근데 봉우리의 음주 습관 생각해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쪽이 더 어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동훈의 길보다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술을 안 먹거든요. 저는 야동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야당이라고 했어요. 초지일관.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동이 아니라 야당입니다. 예. 요거는 윤석봉의 이야기입니다. 글씨 잘 쓸 것 같은 이름이네. 이래서 말이죠. 가짜 뉴스를 단속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방통위를 동원해서 방심위에게 지시하겠습니다. 예. 심의하라고. 네. 예. 방심이가 당신 말 안 듣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자, 제가 질문을 할게. 네. 운동권 대 전문가의 여기서 대결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확산이라는 했는데 확산은 원칙입니까, 팩트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입장입니까? 저 봉동훈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한동훈 위원장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제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게 말이 되려면 사례가 여러 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사천 논란된 게 3개인데 그 중에 2명이 지금 전문가라는 거예요. 김경률 네. 비대위원하고 윤희숙 전 의원이. 네. 도대체 어떤 전문가인데? 예, 뭐 김경률 비대위원은 일단 회계사고 윤희숙 전 의원 KDI 출신 연구원 출신이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전문가라고 붙인다면 뭐 그거를 뭐 또 아니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죠. 뭐 직업이 그러니까. 네. 아니 뭐 직업이 그거면 다 전문가. 그렇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아니 뭐 직업이 방송인이면 같은 방송인 중에 교수님 같은 사람도 있고 봉우리 같은 사람도 있는데 그렇죠. 그 두 사람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전문가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아니 그리고 브리핑하는 사람 중에 헬마우스도 있고 브리핑하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봉우리보다 더 못하는 사람도 많고. 네. 그럼 브리핑만 했다면 다 브리핑 전문가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찍어줘야 되는 게 확산이라는 표현을 쓴 건 이거는 언론사잖아요. 네. 언론사면은 이게 사실이죠. 네. 사실에 대한 진술이죠. 네. 확산은 의견이나 입장이 아니잖아요. 원칙도 아닐 뿐더러. 네. 팩트입니다. 네. 네, 사실에 관련된 진술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확산이라고 표현할 만한 사실이 존재하는가? 일단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 운동권 대 전문가라는 프레임 자체가 타당한가? 운동권이란 호명과 전문가란 호명 또 타당한가? 네.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하나도 맞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도 맞는 게 없지 진짜. 네. 그러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물론 운동권 출신이죠. 물론 지금 보수 언론이나 정부 여당에서 운동권을 무슨 거의 뭐 간첩 수준으로 의미를 쓰고 있어서 문제가 되긴 하지만은 예. 그 선거에 나오는 사람을 운동권이라고 딱 저렇게 규정해 버린 게 맞느냐 후보에 대해서 그것도 사실 저는 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웃긴 게 네. 전대협 의장 몇 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심지어 5, 6년 한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냥 3기 전대협 의장이었고 네. 대부분 감옥 가 있었고 네. 그리고 돌아와서 비교적 일찍 이제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네. 굳이 말하면 이 사람의 인생은 직업적 정치인이에요. 직업 네. 정치인. 네. 거기에 가깝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직업을 의미하는 거라면 직업 정치인이에요. 또는 굳이 말하면 정치 전문가죠. 네. 네. 거기에 더 가깝죠. 네. 네. 그리고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도 KDI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출신 하나면 모든 평생을 뭐 울고 먹나? 근데 제가 알기로 윤희숙 전 의원도 운동권 출신인데. 그러니까 네. 사실 그 시대 때 네. 운동? 대학 다녀서 네. 이거 되게 이상한 기사구나. 운동권에 한 번이라도 속하지 않았던 사람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한동훈 윤석열 정도 됐네요. 네. 네. 뭐 의장급은 돼야 된다 정도면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민주당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 다 의장 출신이야. 의장급인가? 아니거든요. 그것도 아니고. 기준이 뭐냐고 운동권 출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운동권이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바로 호명 권력인데 네. 예를 들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백인의 관점에서는 흑인의 피가 1%라도 섞이면 흑인이야. 네.
그런 잔인한 기준이 있었죠. 예. 이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너 운동권에 조금이라도 몸담은 바가 있어. 그럼 넌 운동권. 근데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전문가 그룹에 조금이라도 몸담은 바가 있어. 그럼 너는 전문가. 이거잖아요. 네. 굳이 말하면 둘 다. 네. 둘 다. 그냥 그 시절에 학생 운동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했거나 조금이라도 더 적게 했던 거고요. 인생이 풀린 게 잠시 직업 정치인으로 먼저 풀렸는지 아니면은 뭐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으로 먼저 풀렸는지 이분들의 인생 화법의 결국 핵심은 다 직업 정치인입니다. 심지어요. 네. 정봉주 의원 있지 않습니까? 정봉주 의원. 네. 이 사람 처음에 운동권이라고 욕하다가 네. 그 교육 카르텔 뭐 어쩌고저쩌고 할 때는 학원 강사. 또 학원 전문가라고 또 욕했어요. 그럼 그분은 도대체 운동권입니까? 전문가입니까? 아니면 정치인입니까? 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른바 선거보도 피디님이 갑자기 몸개그를 신청을 하셨습니다. 예. 야, 보여줄 수도 없고 이거.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우리가 이른바 선거 보도를 할 때 이게 제가 왜 이 기사가 왜 이렇게 어색하지 했더니 운동권 대 전문가라는 그 틀지움 자체가 틀리기도 했지만 틀렸어요. 틀려먹었어요. 선거 보도를 할 때 후보에 대해서 호명을 하거나 후보들끼리 비교 대조를 해줄 때 네. 저런 식으로 뭔가 한 단어로 그 사람을 대신 지칭하는 게 굉장히 잘못된 거네요.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 한 사람을 그 한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어렵죠. 예. 그러니까 이거 너무나 수준 낮은 카테고라이제이션. 범주화는 되게 후진 범주화예요. 되게 안 좋은 수준의 거고 이거는 언론이 정치는 또 화법상으로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쳐.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적어도 언론한테는 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전문가랑 운동권을 붙였다는 것 자체가요. 네. 전문가는 그래도 뭔가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열심히 산 사람이라는 느낌을 풍기는 단어라면 네. 운동권은 꼭 거기에 무임승차한 단어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네. 야, 그렇게 실제로 써요 정부 여당. 그러니까 네. 굉장히 악의적인 표현이네. 네. 그렇죠. 이를테면은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네. 대표적인 운동권 출신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랜 세월을 네. 직업 정치인으로 보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변호사입니다. 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사람 정체성? 뭐예요? 법 전문가입니까? 운동권입니까? 아니면 사회 활동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면 활동가라고 부를 겁니까? 뭐라고 부를 겁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인입니까? 아니면 법조인, 검사입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분은 아마 인생에서 술 마신 시간이 제일 기니까 주당이라고 불러야 될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냥 네. 고시로 오래 본 낭인인가요? 낭인은 아니에요. 붙었어. 붙었구나. 붙었어.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호명 권력을 너무 악랄하게 쓰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정치인들이 자신의 프레임을 만드느라고 그럴 수 있다고 쳐 정당이. 네. 아무리 그 국민의힘을 정말 대놓고 지지하고 싶어도 언론 전문가로서의 낯짝이 있으면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적어도 확산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그렇죠. 사실이 아니니까. 네,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 없으니까. 자기가 확산을 시키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믿게 만들. 이게 되게 웃긴 게 공천이 시작도 안 됐어. 맞아. 이제 심사하고 있어요 양당이. 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확산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그렇게 너네들이 이렇게 봐. 독자들에게 네. 이렇게 봐야 돼라고 사실 강요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근데 거고. 왜 독자들은 이거 보고 화가 안 날까요? 이거 굉장히 낮게 보고 쓰는 기사 아닙니까? 그렇죠. 생각이 낮게 보고. 네, 내가 이렇게 보라고 하면 넌 이렇게 보는 거야. 네. 알았지? 그리고 넌 가서 확산시켜. 이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황당한 게 왜 이 기사를 가져왔냐면 이게 조금 되게 노골적으로 쓴 기사긴 한데 이런 기사가 되게 많아요. 일단 이게 뭐가 문제냐면 사천도 덮어버리고요. 네. 그 사천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발끈한 유난 갈등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디올백도 덮어버리는 거. 네. 네. 이게 모든 걸 다 덮어버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전문가 위주로 공천을 하고 있다는 굉장히 말도 안 돼 사실과도 다른 그런 긍정적 이미지로 모든 논란을 덮어버렸는데 그 논란들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한 거랑 이어집니다. 기자들이 저런 민생만 8번 이상 반복하는 대답을 듣고 화가 안 나? 그런 기자들은 역시 받아쓰기만 하는구나. 이거는 거랑 연결되는 거야. 이런 기사를 써주고 있으니까. 그렇지. 예. 이거 지금 아마 보수 언론들이 가장 원하는 바겠죠. 모든 논란은 없던 일이 되고 예. 우리 그냥 운동권 대 전문가로 선거나 그렇죠. 하자. 그거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고 싶으니까 지금 자꾸 이런 안내문 비슷한 기사를 쓰는 모양인데 네.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일어난 현실을 기술한다.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이에요. 네.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은 예측한다. 하지만 조심해서 해야 되죠. 네. 일어난 일의 기초를 둬서 예측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두 개 다 안 맞아요. 그렇죠. 네. 예측을 일어난 일처럼 쓰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일어난 일에 대한 정확한 묘사도 아니야. 네. 예. 이건 선동이죠. 확산시켜. 예. 음. 민심 이거 정마사님 표현처럼 진행시켜. 네. 이거는 카톡방에 지령 내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지령이에요, 지령. 지령. 네. 그래서 제가 뒤에 민심을 쓴 부분도 사실 굉장히
굉장히 짜증이 났거든요. 그게 왜 짜증나는지 답이 나오네. 왜냐하면 일어난 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다 틀린 얘기를 앞에 써놨기 때문에 뒤에 민심이라는 말을 써버리니까 민심한테 나한테 너는 이렇게 보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민심에 대해서 선동하고 강요하기 때문에 그걸 보는 내가 기분이 나쁘군요. 나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요새 그 유난 갈등 한번 검색해서 기사를 찾아보시면 기사가 그냥 없어요. 사퇴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되게 그 냉정하게 제가 언론학자로서 얘기하면 그냥 기관지예요. 아 그렇죠. 기관지. 정확합니다. 선거 기관지. 맞아요. 정당 기관지고요. 전 방송통신위원장이었던 이동관 씨가 오르간이라고 표현했다. 공산당 기관지 아닙니까? 공산당 기관지. 가짜 뉴스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기관지예요, 기관지. 자기네들이 그렇죠. 그 짓거리를 하고 있네. 네. 제가 원래도 문화일보가 조금 그랬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심해졌고 최근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배팅이 정말 노골하게 굉장히 하드 배팅을 했죠. 예, 조선일보,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결이 달라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물론 해가지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막 이 정도로 쓰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는 거. 문화일보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언론 기사를 찾아보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 더 문화일보 기사 요새 찾아보는 맛이 있습니다. 왜 남천동의 향기가 나냐고 하셨는데 해시TV가 훨씬 먼저 시작했으니까 남천동에게서 해시TV의 향기가 나는 거죠. 진짜? 남천동의 향기가 난대요. 남천동의 향기.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문화일보에 대해서 그런 비유를 쓰신 거 아닌가요? 그런가 보다. 남천동 향기가 난다고. 남천동이 향기가 나긴 나요. 거기 룩백 남아서 많이 뿌리거든요. 네. 그리고 봉박씨 오늘 사실 정치번역기에서도 했는데 정치번역기에서는 기사를 또 보지 않기 때문에 12구 참사 특별법 거부권에 대한 언론 기사도 그 기사들 중심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실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이거 얘기하면 쌍욕 나올 것 같아요. 정부 여당이 하는 얘기를 정치번역기에서 저희가 아주 구체적으로 또 다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거의 그대로 따라가요 언론 보도.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또 지배적이라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건데 근데 제가 들어가기 앞서서 정정을 해드릴 게 하나 있어요. 아까 정치번역기에서 한 분이 피해자 범위를 삼촌까지 한 것은 물론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그게 이상하지 않느냐. 또 이꼴이라 그랬네. 그러니까 그래서 돈을 바라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댓글을 쓴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피해자의 그 사망자의 삼촌이 아니라 사망자가 직계준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없을 경우에 삼촌까지 인정한다라고 정정을 해드렸잖아요. 제가 집에 가면서 다시 찾아보니까 민주당이 협상 과정에서 그것도 지웠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이 틀린 건 맞아요. 그러니까 삼촌까지도 지웠다. 그것도 다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딱 희생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 자매까지만 인정돼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이 틀렸다는 건 여전합니다. 그분의 말은 많이 틀렸고 그걸 정정한 봉우리 말도 결과적으로는 틀린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이 그렇게 했었어요. 저는 민주당이 그렇게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죠. 형제 자매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당이 반대해서 그것도 지웠어요. 그거는 정정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재한 경우에는 그 구제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없는 거예요. 피해자 범위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뭐야 그게. 근데 저희가 여당이 하도 반대해서 그거를 대부분을 반영을 야당이 해줬고 심지어 유족이 마음이 아프지만 최대한 여야 합의를 바라는 마음에 그것까지 유족이 다 받아들였다는 얘기도 저희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언론 보도 어떻게 나오는지 서울신문 사설 가져왔습니다. 저는 요새 서울신문도 왜 이렇게 노골적으로 변했는지 왜 그런지 알잖아요. 그렇죠. 호반건설. 아무튼 서울신문 사설 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또 노골적인 사설인데 사실 근데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이미 다 말씀드렸던 내용. 정부의 제2 요구안을 제거한 것은 불가피했다고 본다. 이게 앞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거한 거니까 빠져 있습니다. 불가피했죠. 자기가 하라를 했으니까. 제가 서울신문 사설을 가져온 이유가 거부권이 불가피했다고 노골적으로 사설에 쓴 게 이게 유일했어요. 다들 옹호하고 있는데 이거는 불가피했다고 아주 써주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얘기는 다 똑같습니다. 특조위가 너무 과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 특조위 구성에서도 편향적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을 잘 보세요. 재발방지 대책 마련,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이라는 치유의 해법과 거리가 멀다. 이거 사실 정치번역해서 해도 될 정도의 이상한 말입니다. 여기서 치유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치유의 기본 전제가 진상규명, 책임규명인데 아 그럼요. 예,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자꾸 치유를 말하는 건 사실 네. 치유를 안 하려는 거다. 아니, 그리고 예. 유족들이 원하는 치유가 있는데 왜 그렇죠. 치유를 지네 맘대로 정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피해자 당사자성 네. 그리고 사실 진상에 대한 명확한 이해 네. 이게 이제 치유의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잖아요. 네. 예, 그것조차 뭐 모르고인지 아니면 무시하는 건지. 거겠죠. 아니 유족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치유의 방법대로 해달라고 오체투지를 하고 있잖아. 이 추운 날. 네. 예. 그걸 그러니까 모른다는 게 말이 돼? 지금 우키님이 써주신 것처럼 돈이 치유라는 겁니까? 사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네. 그 얘기한 거죠.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그 뭐라 그러죠? 자본주의적 치료법이라 그러나? 네. 아, 그 금융치료요? 네, 금융치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식 잃은 사람한테 금융치료라니요. 네. 이것도 굉장히 모독적인 표현입니다. 네. 이게 지금 제정신들이야 진짜. 오체투지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최근에 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보도에서 오체투지 보도가 몇 건이나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 네. 보도 정말 안 해줍니다. 네, 안 해주죠. 네.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네. 제가 네터에도 썼지만. 그 SNS를 비롯한 페이스북 같은 얼굴책 같은 데서 네. 그 사진 올리면 삭제당합니다. 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언론이 얼마나 지금 권력 있는 자들의 목소리만 대변을 하고 있는지 사실 그거는 왜 안 받았습니까? 그것처럼 그림이 잘 나오는 뉴스가 맞아. 어딨어요? 아, 그럼요. 맞아, 네. 맞아. 아무튼 저희가 아까 정치번역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유가족을 그 거부권 행사 당시에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고립시키는 경찰 이런 거 왜 보도 안 하냐 이런 부분 굉장히 안타깝고요. 서울신문 사설 끝까지 한번 볼 텐데요. 이것도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특조위에 대해서 꼭 이 얘기하죠. 특조위 하려 그러면 세월호 참사 특조위 만들어 놓고 천문학적 예산을 쓰고도 진상규명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홈페이지 한 번만 들어가 보세요. 네. 기자가 안 들어가고 거길 안 찾아보니까 진상규명 결과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가 모르고 네. 싶으니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 네 주변에 없겠지. 네. 네 주변에. 시민들은 바빠서 그런 것까지 못 찾아보니까 그런 거 대신 보도해달라고 언론사가 있는 겁니다. 네. 네. 그것도 새누리당 그 당시에는 네. 그렇죠. 그쪽이 정쟁화 시켜서 네. 온갖 진상 계산 엄청 규명이 강했죠. 굉장히 어려웠던 거잖아요. 네. 해수부가 지시를 해가지고요 일부러 퇴장해버리고 일부 사퇴했어요. 사퇴하면은 특조위가 회의를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때도 보도 안 했지만 지금도 보도 안 하면서 야 세월호 참사 돈 그렇게 쓰고 아무것도 못했다라는 거짓말을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보고 있는 겁니까? 저는 10년 여기다가 동안 한번 보고 물어보긴 천문학적 예산을 에서의 천문학의 의미가 뭔지 그러니까 설마 그 천문학은 아니겠지. 지금 뭐 그 R&D 예산 줄이니까 이제 천문학적 예산도 줄어드나? 그러니까 R&D 예산 줄인 게 한 4조 6천억 정도 되거든요. 예. 세월호 참사 특조위가 그 정도 예산 쓴 것도 아니에요. 당연하죠. 거의 뭐 미치지 못하거든. 아니 그 이런 건 천문학자들이 좀 반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맞아. 예산? 모욕적입니다. 예. 예? 아 그리고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윤 대통령이 얘기하다가 R&D 제가 이 재임 기간 동안 R&D 예산 확 늘리겠습니다. 얘기를 해놓고 자기도 좀 민망한 거야. 예, 제가 뭐 조금 깎았습니다. 너무 웃긴 거야. 이분이 개그를 하시나? 예. 예. 아니 5조가 조금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아. 대해서 참 갑갑한 노릇이죠. 그러니까 언론이나 대통령의 화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냥 화를 내면 안 되고 저희 항상 해시TV와 함께 하다시피 그 저변에 어떤 의식과 의도가 깔려 있는지를 네. 왜냐면 그들의 무의식과 의도는 네. 어떤 방식이든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거부되는 것처럼. 예. 네. 그러니까 또 그런 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언론 보도는 사실 참담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예. 예. 아 오늘 그 대한뉴스에서 제가 조단위가 별로 감이 안 와가지고요. 그러니까 1,000억 다음에 조잖아요. 그러니까 조는 그러면 10,000억이네라고 얘기해요. 5조면은 50,000억이죠. 근데 그래도 뭐 사실은 네. 괜찮아요. 예, 예. 그래야 좀 감이 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1억짜리가 10,000개가 있으면 1조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와. 네, 마지막으로 본박식 마지막으로 네. 이것도 이제 정치번역에서 연결되는 건데 정치인의 화법 얘기가 나와서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최근의 화법을 명징하게 보여주는 네. 사례입니다. 이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서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일부러 지금 해시TV로 넘긴 거거든요. 화면 한번 보시면 기자들이 질문한 게 아니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먼저 질문을 합니다. 이 대표 회견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질문은 없었습니까? 라고 기자들에게 물어봐요. 아 이것도 되게 네. 여기서 재밌는 게요. 네. 처음에는 제가 그걸 안 봐서 제가 그걸 안 봐서 그러는데 혹시 그 얘기 중에 법카 얘기 나왔습니까? 뭐 이렇게 막 물어봐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이제 이거 그 뭐죠? 그 기본소득? 네. 출생기본소득. 그거와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바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그걸 봤는데요.
장난칩니까? 그거는 최대한 이해해주자면 출생기본소득을 뭐 보도를 봤다? 뭐 그런 의미잖아요. 아니 뭐 회견한 지 얼마 됐다고 통해서 보도를 봐. 하긴 예, 바로 그날이라서. 출생 기복소득으로 들렸어요. 제가요? 예. 야. 아니 말하다 보니까 그냥 짚힌 거 같긴 한데. 진짜 정말? 이게 네. 2번 반복됐다면 제가 야동인 거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와서. 깔끔하게 인정하고요. 제가 가짜뉴스 단속 그만하겠습니다. 예. 네. 아무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당연히 기자들이 실제로 법인카드 얘기가 안 나왔거든요. 그 기자들이 아무 말을 아니까 제가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법카 본인이 쓴 거 맞냐? 둘째, 민주당의 어떤 예비 후보가 기업이든 국가든 법카를 자기 샴푸 사고 초밥 사 먹고 자기 와이프한테 주고 이렇게 드러났다면 공천을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안 받고 도망 다니는 거 부끄럽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 출생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내가 봤다 그러면서 그거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것이냐? 본인이 했던 것처럼 법카를 돌려쓰겠다는 거냐? 이것도 웃기는 게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생 기본소득 저거 제안이요.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라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에 반박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말한 거라니까 무조건 그냥 비아냥거리고 저 법카 돌리겠다는 건가 이런 식으로 막 낄낄대면서 그거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한 얘기라니까요. 또 이게 도전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거는 뭐 분석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거.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애들 그냥 말싸움의 수준뿐이 안 되는 거지만 네. 기본적으로 구조도 안 맞는 게 네. 재원이잖아요. 재원. 네. 네. 예. 재원과 세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세원이 있고 세출이 있는 거잖아요. 네. 예. 법카는 세원일까요? 세출일까요? 쓰는 거죠. 세출이죠. 나가는 거죠. 그러네. 예. 법카는 만들어진 거 가지고 쓰는 방식이잖아요. 네. 법카 줘도 돼. 아, 줘도 되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왜 우리 아이 소개 뭐 카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처럼 네네네. 개인 카드로 물론 돼 있지만 궁극적으로 말하면은 이게 이게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 쓰라고 준 카드.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나랏돈을 쓰라고 주는 카드죠. 네. 네, 나랏돈을. 예. 네. 그러니까 재원만 어딘가 있으면 네. 법카를 쓰건 무슨 카드를 그렇죠. 쓰건 맞아요. 상관이 없어. 네. 문제는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물면서 법카드 얘기는 왜 하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재원이고 뭐고 사실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 대통령도 여당도 재원 대책 말한 적이 없어요. 없죠. 네. 예. 이게 재원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 오로지 지금 법인 카드로 이재명 대표를 그렇죠. 비난하고 싶은 네. 거예요. 아 근데 어떤 질문이 와도. 이것도 자충수인 게요. 네. 본인이 법인카드로 시 경계 넘어가가지고 소고기 사 먹은 것도 걸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특수활동비 업무 경비. 네, 바로 특활비 얘기하면은 할 네. 말 없잖아요. 네. 특활비는 카드 안 써서 맞아. 현금 써서? 거기는 카드 안 썼습니까? 현금으로 인출해가지고 저수지 만들어놨죠. 그렇죠. 예.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거를 화법에 아주 노골적인 아주 적나라한 사례로 가져왔냐면 아까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질문을 하거나 비판이 들으면 그거에 대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욕해요. 네. 그래서 질문을 잊어먹게 만들어. 네, 그런 식의 화법이 너무 버릇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그런 것 중에서도 굉장히 질이 떨어지죠. 네. 갑자기 저 얘기를 왜 해? 그러니까. 이게 확 느껴지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또 이미 다 끝난 얘기를 또 꺼내드는 그런 지겨움까지 합쳐집니다. 네. 아니 이재명 대표 밝혀졌잖아요. 그 법카로 뭐 했는지 샌드위치 샀다니까. 네. 소고기 사 먹은 거랑 급이 달라요. 네. 아니 그리고 6만 원짜리 샴푸 항상 얘기하는 그런 샴푸 저도 씁니다. 아 쓰면 안 됩니까? 그리고 그런 거를 100번 양보해서 우리가 왜냐면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이런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했을 때 너도 그렇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다 차치하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재판 결과조차 안 나왔어요. 네. 아니, 그럼요. 네. 심지어 김혜경 씨에 대해서 김혜경 그 여사에 대해서 지금 기소 여부도 아마 결정이 안 된 됐어요. 상태죠. 네. 네. 영장도 안 나왔어요. 네. 그거. 네. 그런 상태에서 마치 이미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네. 초밥을 사 먹는 게 도대체 얼마나 큰 범죄인지 모르겠는데 특활비로 그렇게 쓰는 것처럼 네. 그것도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저는 굉장한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상당 뭐 이거는 이제 그냥 화법만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질 낮은 화법이긴 하지만 이렇게 쓰는 굳이 말하면 이제 방법은 있거든요. 네. 되게 국민의힘이 과거 한 몇 년 전부터 즐겨 쓰기 시작한 게 마침 또 한동훈식 화법하고 맞으면서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신나가지고 이제 서로 하고 있는 서로 하다 보면은 서로 맞는 말 하는 것 같거든요. 그 집단 사고의 특징이에요. 네. 되게 서로 잘한 것 같고 막 이런 네.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핵심이 그거잖아. 이게 뭘 얘기하든 이 얘기를 한다. 네. 네. 뭘 얘기하든 이 얘기를 한다. 예전에 우리가 그랬니 뭐 문모닝 이런 얘기했잖아요. 이건 이재명 모닝이야. 거의 이재명으로 네. 답답해요. 맞아요. 네. 네, 요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근데 이게 정치로는 효과가 있거든요. 각인 효과를 주. 맞아요. 네. 네. 사람들은 각인하고 거기에 각인의 불쾌감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불쾌감,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 내지 민주당에 대해서 불쾌감을 만들어내는 데는 효과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 방법론도 수준 낮지만 하루 이틀이죠. 그러니까 이거 너무 많이 하잖아. 네, 지금은 이미 선을 넘었어. 그 선을 넘어서 이제는 저는 효과도 없다고 봅니다. 누가 요즘 사실은 이재명 싫은 이유가 법카 때문이라고 얘기하나요? 맞아요. 그냥 똑같이 반복하는 댓글 그 러들, 그렇죠? 알단들, 네네네네네네. 이런 사람들이 쓰는 거지. 결국에는 재계 집단 사고안으로 지금 갖추고 있어요. 네. 걔네들만 그 얘기해요. 아직까지. 그리고선 많은 것 같으니까. 사실 이건 자전거래지. 그렇지. 자기가 얘기하고 여기가 맞고 자기가 얘기하고 와 민심의 방향은 그렇지. 아까 민심의 향배 이거야. 이건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지금 심각한 문제를 낳아요. 이건 진단하는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래가 원래 있는 돈을 엄청 뻥튀기 시켜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원래 그건 여론도 아닌데 여론인 것처럼 뻥튀기를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저는 자꾸 언론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이것도 언론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 게 제가 김혜경 씨나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수사를 받고 있고 아직 기소 여부도 결정이 안 됐고 김혜경 씨에 대해서 얼마나 수사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수사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인 것도 보도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김혜경 씨 측에서 뭐라고 반박하고 있는지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 실태가 여기만 문제인지 샴푸 사다 쓰는 게 왜 어떤 점에서 문제지 이런 식으로 좀 균형 있게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미 언론 보도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범죄가 이미 확정된 것처럼 말할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어놨어. 언론 보도가 그렇게 이미 지형을 구축해놨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정적인 낙인 효과 맞아. 그 사람은 법인카드를 그렇게 썼어 하는 게 더 심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비토 정서를 만들어서 쉽게 허물지 못하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니까요. 여전히. 아마 제가 볼 땐 총선보다는 총선에서 당대표가 가지는 뭐 어떤 힘도 있으니까 지난 대선 그리고 만약에 차기 대선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또 나오게 된다면 여전히 그 비토 정서를 넘어서긴 어렵게 작동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됩니다. 이건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총선 국면에서 이거 반복한다고 해도 되지가 않아요. 그럼요. 이미 될 거였었으면 벌써 어떤 지지율의 차이라든가 뭐 국정 지지율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서 나타났겠죠. 이거는 확실히 집단 사고에 지금 빠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게 총선은 기본적으로 네거티브를 한 사람에 대한 네거티브가 먹히는 선거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도를 넘었다는 게 자꾸 그 이재명 대표 요구로 모든 대답을 다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선거제 개편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때도 한동훈 위원장은 무조건 민주당 요구를 했거든요. 자기네 들보가 있는데 물론 뭐 그걸 얘기 안 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은 그런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뭔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해볼 측면도 있어. 그거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거는 지금 심지어 자기네 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 요구로 굉장히 큰 논란에 처해 있고 그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런 질문이 쏟아지는데도 갑자기 이재명 법원카드를 얘기해버리면 이제는 듣는 사람도 이상한 수준에 왔다는 거죠. 저건 좀 과도한데? 과연 이게 언론이 말하는 대로 민심의 향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라고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이게 원래는 그게 언론의 역할이거든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되게 힘 있는 언론은 다 알아. 뻔하잖아. 수법이 뻔해. 정치인 화법 뻔하니까 그 정치인 화법을 슬슬 받아주는 척하면서도 어떤 부분에서 물고 늘어져야 되는 게 있잖아요. BBC나 이런 데 있는 진행자가 예전에 유명한 거 내가 얘기했었잖아요. 총리라든가 막 이런 사람들 나왔을 때 똑같은 질문을 30몇 번인가 했다고. 얘가 계속 회피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겨워 사람들이. 그냥 차라리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냥 두루뭉술한 답변으로는 절대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 예전에 우리 영화로 봤던 닉슨 대통령 인터뷰도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닉슨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지. 이게 언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무입니다. 근데 지금은 언론이 그런 걸 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이거 할 때. 됐고. 그러니까 뭐 오케이 뭐 법과 얘기 됐고요. 그래서 의견이 뭐예요? 입장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봐야지.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한쪽에서 얘기했는데 또 안 그러면 또 한쪽에서 또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언론의 연대 아니에요. 그래야 한동훈 위원장의 또 특징 뭐 그건 제가 다 이미 다 한 말이고 그렇죠. 이러면서 하는 식으로 넘어가겠죠. 넘어가려고 하겠죠. 짜증 내기까지 하겠죠. 근데 또 누구는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해야죠. 그래서 예전에 했던 말이 뭡니까? 라고 또 물어봐야죠. 다 한 얘기인데 여러 가지 말을 하셨는데 그중에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뭐 예전부터 그랬지만 미디어 오늘이 그 백불 현장을 영상으로 많이 남겨요. 네. 기사로도 많이 쓰고 거기 보면은 이제 미디어 오늘 기자들은 좀 반복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미디어 오늘의 백불 영상, 정치인들 백브리핑 영상을 또 찾아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어요. 네. 예, 우리가 못 들어본 말들도 거기 많으니까 네. 또 한 가지 볼만한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남은 시간 한 3분 동안 이제 민생 얘기를 아까 3분 주셨기 때문에 제가 3분 딱 남겨놨는데 교수님 뒤끝 갑니다. 그러니까 민생이라고 하는 말은 없는 말입니다. 없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엄밀한 개념으로서는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렇죠. 네. 그냥 민생,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생활이란 뜻이거든요. 보통 사람의 기준도 애매하고 네. 범위도 모르겠고 네. 생활은 또 뭐고.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 굳이 붙이면 민생 경제입니다. 이게 민생이란 말을 쓸 때 자세히 보시면 민생 경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안진걸 소장 데려다가 얘기해야 돼요. 민생경제연구소. 네. 민생 경제 도대체 뭡니까? 네. 근데 안진걸 소장님이 얘기하면은 3시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는 못 듣고요. 그렇죠. 네. 그 얘기를 가만히 종합해 보세요. 뭔지. 보통 사람들이 뭐야? 노동자들 일단. 네, 뭐 그런 노동자, 아니, 학생. 쉽게 예를 들면은 그 안진걸 소장이 하시는 여러 가지 그 민생 경제 사안들 보세요. 네. 그럼 통신료 3,000원. 맞아요. 그렇죠. 네. 지하철 패스 네. 뭐 6만 원짜리 만들어서 네. 한 달 내내 탈 수 있는 거. 그렇지. 뭐 이런 거. 언제 지하철 타면 공짜로 탈 수 있는가? 그렇죠. 이런 얘기 한단 네. 말이에요. 일반적인 경제학자들이나 일반적인 경제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부동산 전문가 나오면 아파트값 얘기하죠. 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니까. 아침에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 지하철 타고 학교 가는 학생들, 따릉이 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합니다. 예. 네. 이렇다면 물가 조금만 변동해도 그냥 가슴 덜렁덜렁한 사람들. 네. 예. 이렇다면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 짜장면 값이라든가 뭐 이런 예전에는 꽤 많이 묶여 있었던 것들이 네. 막 정말 배달비도 비싸지고 되게 비싸지잖아요. 이제 10,000원이죠, 10,000원. 공깃밥이 2,000원 하는 시대입니다. 아 그거는 예를 네. 들면은 언박싱 할 수 있는 거업님이야 상관없이 먹을 수 있어. 근데 우리 봉우리는 가슴 떨리거든. 나는 민생경제야. 너무 네. 정확해. 나는 민생경제야. 그렇잖아요. 네. 솔직히 저도 얘기하면 저는 네. 사실 많이 안 사 먹는 스타일이라. 예. 네, 그런데 어쨌든 저도 영향은 별로 안 받아요.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소득 수준이나 그거 신경 쓰니 딴 걸 신경 쓰지라고 생각하는 쪽에 가까워. 실제로 이렇게 막 엄청 비싼 거 사 먹지도 않고. 네. 저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은 거업님도 솔직히 말하면 애들 입맛이라 네. 그렇게 비싼 뭐 프랑스 음식 먹고 그러지도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3만 원 안에서 다 끝납니다. 그 안에서 그냥 감각이 없을 뿐이지. 그렇죠. 예, 네. 비싼 음식을 먹는 사람은. 할리 데이비슨과 배달용 오토바이의 차이라고. 예.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뭐 예. 그렇죠. 네. 예, 네. 그럴 때 이제 기름값 조금 오르는 거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봐요. 네. 예, 이런 게 민생이라고 굳이 말하면 그거는 경제 정책으로 사실은 담당이 안 돼요. 그렇지. 예, 국가가 거시경제 정책으로 어떻게 민생을 감당합니까? 맞아.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민생이라는 것도 여기 도와주면 여기가 힘들어질 수 있고. 그럼 예, 또 여기 살피다가 또 여기가 힘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 당연하죠. 아니 밀가루 값을 잡으면 밀가루 회사 어떡하라고? 맞아. 라면 값 잡으면 라면 회사 어떡하라고? 그렇죠. 그렇잖아. 네. 그럼 라면 회사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월급 깎으란 소리야? 아니지. 그냥 네가 가지고 있는 이익을 조금이라도 내놔. 뭐 이런 정도의 소리인 거 아니에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반자유시장 경제주의적이죠. 네.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게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좋아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윤 대통령? 네. 실제로 라면 가격 내려라 그래서 내렸죠. 네. 그것도 되게 성의 없었어. 예. 그러니까 민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정부가 경제 정책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다만 굳이 말하면 지자체는 좀 해당합니다. 지자체는 네. 조금 더 실제로 지역 경제나 민생 경제를 좀 더 살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파주 같은 경우가 60억인가 그 파주 통화를 발행해가지고 예. 이번에 설이나 60억인가 600억인가 설에 예. 설에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예.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거 그거 자기 예산 써가지고 네. 예, 이렇게 법카를 쓰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비율을 굳이 하자면 네. 그 시민들한테 법카를 주는 거죠. 그렇죠. 우리 돈 쓰라고. 예. 예.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굉장히 예산 어쨌든 분배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게 이제 민생이에요. 그렇지 말하면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정책들이고요. 중앙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닙니다. 다만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가 하는 이런 화폐 정책을 도움하는 예산은 만들 수 있지. 그렇죠. 그렇죠. 돈을 내려주는 네. 거지. 그게 예. 민생을 정책을 푸는데 도움이 되겠죠. 예. 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예요. 하지만 이번 정부는 세수가 지금 60조가 부족하거든요. 54조인가? 뭐 60조인가? 그럼 과연 그런 데 쓸 예산이 있을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말은 안 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네.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아까 정치번역해서 얘기했지만 자 민생 얘기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안질권처럼 얘기해야 돼. 그런 말로 민생 얘기했으면. 그렇지. 2시간 반 가지고는 어린 반 프로치도 없어 그러면. 예. 예.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5시간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짜장면 가격 아니면 뭐 대중교통 요금 어떻게 하면 조금 대중교통을 싸게 탈 수 있느냐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 게 민생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민생 뭔 얘기했냐 그랬더니 철도 지하화 이래버리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게. 확 차이가 나네 느낌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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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결국 자기네들 하고 싶었더니 사실은 철도 얘기도 안 했을 거야. 나는 거기 진짜 전재산 베팅할 수 있습니다. 철도 얘기 그냥 잠깐 나왔겠지. 예, 저는 했을 수도 있다고. 아 근데 그날 실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러고 나서 그 다다음 날인가 그걸 공약으로 발표를 했어요. 예. 예, 철도 지화를. 예. 하긴 그게 이제 했겠죠, 그것도 예. 이제 사실 일종의 당무개입까지는 아니지만 부당한 선거법상으로 사실은 예. 오더야 오더. 말도 안 부당한 되죠. 관변 선거죠. 예. 솔직히 말하면. 공약을 내려준 거니까. 이거 하지만 그럼에도 박정희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뭐 정부 집권 여당에 그게 좋은 점이니까. 네, 네. 그건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민생 얘기는 했다고 하지 말란 얘기지. 그렇지. 그리고 그 아바타 발언도 그래요. 그것도 난 전 들으면서 굉장히 기괴했거든요. 아까 정치번역계에서 한참 네.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게 너무 난 그 말 할 때 내가 이 자리에 없는 게 너무 화가 났어. 진짜 찰지게 비웃을 수 있었는데. 아씨. 자, 그래서 5분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이 정도는 우리가 익스큐즈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 네. 정도는 이거는 옛날에 정치인이 했던 발언입니다. 네. 네. 그래서 민생은 없다. 네. 하지만 굳이 말하려면 지자체 단위의 민생 경제는 있다. 그리고 그 얘기는 안진걸 수준으로 해야 된다. 네. 하려면 예. 네. 그럼 이 이 얘기입니다. 말은 할 수 있겠군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생에는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죠. 예, 지금 막 뭐 서울 뭐 이상한 뭐 더블링인가 예. 뭐 그거만 그건 민생하고 상관이 없죠. 민생하고 아무 상관 없잖아요. 서울 기후동행 카드 만들었습니다. 네. 버스 카드. 예, 그거는 좀 더 네, 민생에 가까워요. 근데 네. 그게 민생 정책인지 환경 정책인지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그렇지. 기후라는 말은 이름을 기후 붙여가지고. 동행인데 네. 이거는 사실 민생 정책이기보다는 굳이 말하면 환경 정책에 좀 더 네. 가까워요. 네. 결과적으로 부대 효과로 민생 정책적인 효과가 나는 것일 네, 뿐이지. 네, 네. 그리고 TBS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월급 생활자들의 삶을 날려버렸죠. 그렇죠. 네, 그거는 정확하게 민심을 작살낸 겁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 그만 둘 때까지. 기후동행 카드 쓰기가 힘들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폭박싱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예. 네. 이제. 아 맞다. 그 조회수 4만 회 나오면 네. 파일럿 4회 나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렇게 되면 나중에 10회 나오면 10만 이상씩 나와야 되는 아니 겁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허들을 5만으로 했기 때문에 5만부터는 정기 편성이 되는 거예요. 아, 5만. 예. 그래서 4만이 나온다 그러면 파일럿 4회. 아. 근데 3만 5천이 나왔다? 아. 파일럿 3.5회. 같은 그럼 숫자만 안 나오면 되는구나. 같은 숫자만 안 나오면 돼. 그러면은 30분만 해야 돼요? 1시간으로 줄이겠습니다. 1시간 반짜리. 예. 아 그럼 알겠습니다. 봉우리 일거리가 줄어드는데 안 되는데. 저기 3만 5천 님이 얘기하니까 되게 뭔가 있는 것 같아. 3만 5천 님이 있네 진짜로. 이거 약간 플래그인데 진짜 3만 5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게. 예. 네, 우리 여러분들 조금만 더 노력해 예. 주세요. 점어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4만 힘들 것 같은데 예.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봉우리를 저는 봉우리는 딱 그런 스타일의 친구라고 봅니다. 내비두면 안 돼요. 계속 일을 시켜야 돼요. 네. 왜냐하면 잘하니까. 아니야. 예. 네, 잘하는데 내버려두면 안 되죠. 저 계속 칭찬 잘하는 같죠? 일을 시켜야죠. 예. 저거 칭찬 잘하는데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네. 약간의 그 저기 포장이 좀 들어간 말이고. 그렇죠. 예. 근데 이 안에 일말의 진실이 있는 건 네. 못하진 않으니까 시키는 거고. 그럼요.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하면 할수록 계속 잘하진 않지만 그래도 잘해. 네.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치 번역기를 저는 월요일에 해야 된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제가 대한뉴스를 화요일부터 하니까. 또 뺏어가려고. 아니 갖다 쓰려면 예. 월요일에 학습이 돼야지 갖다 쓰지. 예. 저번 주 거 이게 다음 주 대한뉴스에 쓰려고 그러면 이슈가 다 끝났어요. 그치, 이미 끝난 거지. 저희 아까워 목요일 날 했으니까. 죽겠어요. 아니 근데 우리 네. 저 기추자님이 워낙 센스 있게 잘하시니까 기추자님 다른 방송 같이 하시잖아요, 심지어. 제가요? 기추자님이랑 방송 안 하시는구나. 하나 해요. 양지열의 네. 법규. 그거 네, 말고 진짜 쓸데없는 얘기하는. 네. 그 뉴스 얘기하는 거. 예. 그러니까 월요일에도 정치 번역기는 해야 된다. 저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건 싫어요. 봉우리하고 교수님이 하는 정치 번역기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노력해 볼게요. 예. 그 유료 콘텐츠로 만들어야겠다. 괜찮아요.
뭐 설마 10만 원씩 받으실 건 아니잖아요. 괜찮습니다. 월요일에 유료 컨텐츠로 해서 네. 목요일날 무료는 유료 컨텐츠를 푸는 거야. 안 돼 그건. 월요일날 다 풀어야죠. 이 방송이 시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교수님. 예. 시의성 월요일 이슈는 월요일에 풀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자, 저는 지금 당장의 목표는 월요일이든 목요일이든 일단 한 번이라도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네. 예, 여러분들의 손에 제 목숨이 달려 있다. 그것만 알아주시고 정거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